자, 이 파워포인트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포워드 컨트랙이 뭔지를 알죠. 그래서 포워드 컨트랙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은 페이오프 다이어그램으로 기억하는 게 되게 편리해요. 그래서 페이오프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X축을 먼저 그렸고, 이 X축이 나타내는 바는 뭐냐면은 S sub T. 그래서 여기서 S는 물건의 가격을 S라고 하는데, 여기에 첨자로, 아래 첨자로 캐피탈 T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미래 특정 시점, 그리고 그 미래 특정 시점은 우리가 지금 선도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도 계약의 만기일, 서로 사고 팔기로 한 날에 그 사고 팔기로 한 가격은 얼마인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물건의 가격 자체는 사실 미래이기 때문에 변했을 거라고 해서 가격이 뭐 0일 수도 있고, 0이면 이쯤 어디 되겠죠. 그리고 얘가 사실은 오른쪽으로 무한히 더 나가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이런 값을 지금 X축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딘가에 뭔가가 있을 텐데, 이게 얼마에 사기로 했다 또는 얼마에 팔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의 그 가격. 그래서 이 가격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선도 가격. 그러니까 선도 계약에서는 이 가격을 선도 가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흔히 K라고 하는 노테이션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Y축을 생각해 보면 Y축은 일단 가운데가 0이고, 그래서 이 0은 사실 Y축의 0이라고 생각을, Y축의 0이기도 하고, 또한 X축의 지금 시작 부분이, 우리는 X축이 마이너스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0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리고는 이 0보다 위쪽이면은 그 선도 계약에 있어서 롱 포지션인 사람이 그 순간에 그 계약만 봤을 때 내가 이익이다, 그 계약만 봤을 때 내가 손해다 라고 하는 거를 플러스냐 또는 마이너스냐라고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롱 포지션,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사기로 약속한 사람의 페이오프를 이런 빨간색 선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내가 K라고 하는 가격을 주고 그 어떤 특정 시점에 그 물건을 사기로 했는데, 미래 시점이 됐더니 그 물건의 가격이 하필이면 K더라 라고 하면은, 나는 K라고 하는 가격을 가진 물건을 K라고 하는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에서는 아무런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페이오프가 0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래 시점에 그 물건의 가격이 내가 사기로 한 가격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계약만 놓고 봤을 때는 나는 싼 물건을 비싼 물건을, 이쪽에 얘가 기초자산의 가격이 여기에 생겼으니까 비싼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익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본다고 해서 사실은 파생상품 포워드 계약을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뭔가 나한테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 미래 시점에 이 ST의 가격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해지를 완벽하게 했으면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에요. 해지한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빨간 선을 보고 이쪽 부분은 이익이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손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계약만 놓고 보았을 때는 여기서 이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해지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사실은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이 파생상품에서 이익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해지를 하려고 한 대상에서는 손해를 봐요. 그래서 결국 그 둘을 합하면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해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해지의 의미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이제 그 둘을 만약에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면, 그래서 요 계약 하나만 놓고 보면 이익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이 해지 목적으로 이 계약을 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0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베팅을 한 사람도 있을 거라. 그래서 나는 사실 해지할 목적이 아니라 미래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믿어서 그 물건을 내가 얼마에 사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 페이오프 자체가 그 사람의 미래 시점에서의 이익 또는 미래 시점에서의 손해를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선을 가지고 우리가 포워드 컨트랙에서 롱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마우스가 안 움직이냐?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인 사람, 지금 롱 포지션을 한 사람이 있는데 롱 포지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그 반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살 수는 없는 거라. 그리고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근데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야만 계약이 이루어진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빨간 선이 존재하면, 빨간 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존재하면 당연히 누가 존재하냐면 이 파란 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란 선에 해당하는 계약을 한 사람을, 이 계약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특정한 물건을 특정한 가격에 팔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물건의 실제 가격이 내가 팔기로 한 가격보다 싸졌다. 그러니까 내가 100원에 팔기로 했는데 그 물건의 가격이 미래에 50원이 돼버렸다. 근데 50원이 됐어도 나는 100원에 팔 수가 있어요. 이 계약에 의해서. 따라서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쪽에서는 물건의 가격이 200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원에 팔기로 했으니까 200원짜리 물건을 100원에 팔기 때문에 결국은 100원을 손해보는 것이다. 요 계약에서만 보면. 근데 물론 이 롱 포지션도 해지를 위해서 이 롱 포지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전체의 손익은, 그 사람이 100% 해지를 잘 했으면 그 사람의 전체 손익은 이쪽에서 이익이 아니고 이쪽에서 손해가 아니라 그 사람은 결국은 0이에요. 근데 요 파생 상품만 떼어놓고 보면 이쪽에선 이익이고 이쪽에선 손해다. 그래서 여전히 이 파란색 선 숏포지션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만약에 해지를 한 사람이라면 여기서는 손해를 보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해지하려고 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 둘이 상쇄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손익은 0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롱 포지션 빨간색이고, 이 선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ST-K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ST-K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선의 1차 방정식에 의한 선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죠. 사실 얘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얼마인가 b가 얼마인가를 잘 찾은 그런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숏포지션이 있는데 이 숏포지션에 해당하는 식은 K-ST가 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롱 포지션인 사람의 페이오프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건 반드시 숏 포지션인 사람의 페이오프가 돼요. 또는 반대로 숏 포지션인 사람의 페이오프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건 반드시 롱 포지션인 사람의 페이오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누가 롱이고 누가 숏인가. 사실은 롱하고 숏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은 이제 별로 안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제 옵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스왑 뭐 이런 거에 들어가면 누가 롱이고 누가 숏인지를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그냥 굳이 그거 몰라도 된다. 그냥 서로 반대인 것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설명 방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굳이 난 누가 롱이고 누가 숏인지 구분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줄 수 있는 이제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뭔가 고정된 걸 주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정된 걸 주는 사람이 롱이에요. 그리고 그 고정된 걸 받는 사람이 숏이에요. 지금 이 포워드 컨트랙에서 보면은 사실 계약이 만들어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서로 아무런 캐시플로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기 시점이 되면 그러면은 K라고 하는 돈을 주고 뭘 사기로 하고 K라고 하는 금액을 받고 뭘 팔기로 해서 이 물건의 가격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고정된 가격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주는 사람이 롱 포지션이고 그다음에 그 고정된 것을 받는 사람이 숏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옵션에 가보면 좀 더 여러분들하고 누가 롱이고 누가 숏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방금 전에 본
그 빨간색 선, 파란색 선을 가지고 얘를 이제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자, 이 그림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 기억을 하겠죠? 이게 포워드 컨트랙의 롱 포지션의 그림 중에 지금 절반만 그렸어요. 그리고 과연 이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이 아래쪽까지 더 있었을 때는 그때는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그 물건을 얼마에 사기로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 0보다 큰 부분만 그렸을 때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물건을 K라고 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표시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얘가 권리냐면 사실 상대방은 이 가격에 팔고 싶지 않을 거라. 왜냐면은 100원에 그러니까 이 빨간 애는 100원에 사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파란 애가 100원에 팔기로 하는데 아직 파란 애는 안 보여줬어요. 근데 빨간 애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100원짜리 물건을 아니 또 헷갈려. 100원보다 큰 가격의 물건을 가격이 예를 들면 150원, 200원인데 걔를 100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안 팔려고 하면 야 그건 계약에 의한 나의 권리야. 그래서 너는 팔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얘 왜 없어졌어? 이 부분 이제는 이 부분을 보면 이거는 여전히 포워드 컨트랙의 롱 포지션의 이번엔 다른 반쪽인데 얘가 살 수 있는 권리일까? 근데 생각해 보면 얘는 살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는 건 맞는데 권리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100원에 사기로 했는데 물건 가격이 지금 봤더니 50원이야. 그래서 50원짜리 물건을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100원에 사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은 이 100원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100원으로 사야만 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포워드 컨트랙에서는 그냥 빨간 선이 이렇게 쭉 있어서 얘가 그냥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계약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한쪽은 살 수 있는 권리이고 또 한쪽은 사야만 하는 의무인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진 게 이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보고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살 수 있는 권리와 사야만 하는 의무가 함께 표현되어 있는 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똑같이 쇼 포지션에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쇼 포지션이 이렇게 생긴 애였는데 얘도 생각해 보면 권리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무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쇼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얼마를 받고 팔기로 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팔릴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팔아야 하는 의무. 그래서 팔릴 수 있는 권리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쪽 부분이 팔릴 수 있는 권리겠죠. 왜냐하면은 물건의 가격이 쌈에도 불구하고 K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K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번에는 오른쪽을 보면 물건의 가격이 K보다 커서 비쌈에도 불구하고 나는 K라고 하는 그 가격으로 그러니까 비싼 애인데 더 싸게 팔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은 권리, 또 다시 이 아래쪽 부분은 의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쇼 포지션도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얼마에 산다인데 사실은 얘도 얼마에 산다가 아니라 얼마에 판다인데 이게 팔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의무라고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롱 포지션도 권리와 의무 그리고 숏 포지션도 권리와 의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이 아까 X자로 보였던 그 라인을 좀 더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꼭 여기가 얼마가 떨어졌나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각각이 그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이 다 이름이 있어요. 일단 이 부분 이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콜옵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빨간색인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나를 생각해 보면 이 빨간색이 전체가 있었을 때는 그냥 그 물건을 사기로 한 것이었는데 요 윗부분은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K라고 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그걸 가지고 우리가 콜 옵션이다. 그리고 이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콜 옵션의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콜 옵션도 하나의 이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상품의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이 상품의 숏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숏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일단 거기까지 하기 전에 내가 순서를 잊어버렸네. 자, 이 롱 포지션은 그러면은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아까 이거 전체가 다 선이 다 움직여 있을 때는 그러니까 포워드 컨트랙의 롱 포지션은 ST-K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만 있어. 그러면 그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더라고. 이게 봤더니 오타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이게 오타가 아니라 얘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될까요? 해치를 잘하면은 그 사람 전체 손익이 0이 되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오케이. 지금 여기 김인아 학생이 답을 보냈는데 그거 전에 약간 앞으로 돌아가서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미국 텍사스에 땅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텍사스에 가보면 텍사스는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 막 기름을 뽑아내는 데가 있어요. 원유를 땅에서 이 땅에서 기름이 나요. 그래서 그 원유 뽑는 그 기계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물론 내가 진짜로 텍사스에 땅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만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기름을 뽑으면 이게 이 기름을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팔려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이 기름을 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업을 한 달을 해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한 달을 하기 위해서 일단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그 드릴도 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인부도 써야 되고 그래서 막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원유를 내가 뽑아냈다고 해서 그 원유를 팔아야 되는데 그걸 오늘 현재의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후에 예를 들면 걔가 뭐 1배럴에 뭐 요즘 1배럴에 뭐 많이 떨어지지만 그냥 이야기 쉽게 하기 위해서 1배럴에 $100가 되면 나한테 이 계산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주리를 빌리고 그다음에 사람 쓰고 막 이래서 했더니 총 $80가 드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런데 거기서 1배럴을 뽑아내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얘를 $10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20가 남으니까 나한테는 해볼 만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의 가격으로 팔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한 달 후에 그 기름을 팔 텐데 한 달 후에 기름이 가격을 얼마에 팔 거냐면 $100에 팔 건데 너 살래? 그랬더니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나는 지금으로부터 한 달 후에 내가 만든 기름을 내가 캐낸 그 기름을 $100에 팔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 누구냐면 난 이 숏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요 K는 100이야. 그래서 막 해서 팔았어. 그러니까 막 해서 기름이 생산이 됐어요. 그리고는 한 달 후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름 가격이 $20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 계약을 안 맺었으면 나는 80달러를 들여서 기름을 막 뽑아낸 다음에 팔려고 봤더니 20달러인 거야. 그런데 나는 100달러에 팔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100달러에 팔 수가 있어요. 이 계약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내가 계획했던 20달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혀 이 유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은 2달 후에 기름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아니, 2달 후가 아니라 한 달 후에 떨어질 거다라고 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달 후에 내가 기름을 100달러에 팔게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만약에 이 계약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 이제 해치가 아니라 이건 스페큘레이트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지금 시점이 돼서 1배럴에 20달러로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20달러인 20달러인 기름을 사다가 이 계약에 의해서 100달러에 팔면 돼요. 그러므로 80달러만큼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유를 팔던 나한테로 들어오면 이 상품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80달러의 이익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만 보면 이제 80달러의 이익이 있는 근데 그 기름값 자체가 20달러로 떨어졌기 때문에 난 거기서 80달러만큼 손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80달러의 이익, 그 다음에 기름값을 기름을 실제로 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80달러의 손해가 합쳐져서 그래서 결국은 해지한 사람은 자기의 손익이 0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가고 질문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그렇지 콤마 0이 추가되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김이나 학생 이 얘기해준 그 맥스 st-k 콤마 0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콤마 0이 맞다. 그렇죠. 맥스 st 콤마 0. 이것도 맞는 거고. 어휴 이렇게 ST가 K보다 크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틀림없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ST가 K보다 큰 경우에 ST-K다. 굳이 맥스를 붙이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맞는데 흔히 이 파생 상품 특히나 옵션에 있어서는 맥스 ST-K, 0 그렇게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토미 씨 좋은 의견. 그러니까 사실 이 경우에는 생각해 보면은 맥스가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만약에 이 부분만 있으면 이것 자체로도 수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좋은 생각이고. 그렇게 하면 실제 팔리는 수량을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1배럴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제로 100배럴 그런 게 있나? 100배럴을 할 거다 하면은 그 계약을 100개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생각이 되게 많은 건 알겠는데 지금 모든 이야기를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딱 하나만 1배럴만 생산을 해낼 거고 그거에 대한 해지로 1배럴을 100달러에 팔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게 100배럴을 100배럴 말이 되나? 내가 100리터를 생산하기로 했다면은 나는 그 100리터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그러니까 계약을 더 많이 해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다시 넘어가면 여기서 맥스 포지션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콜옵션이 이렇게 있으면 이 콜옵션에 숏 포지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콜옵션에 롱 포지션이라고 했어요. 근데 롱 포지션이 있으면 반드시 숏 포지션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롱과 숏을 한쪽에서 한쪽으로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롱이고 그거에 대응해서 숏이 있어요. 여기에 숏이 있어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접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요 K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냐?
이 K보다 작은 경우에는 모두 다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더 이상 직선이 아니라 꺾인 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꺾어져 올라갔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선이 있고 여기에 꺾어져 내려갔고. 그래서 롱 포지션 식 잘못 썼고 그다음에 이 파란색이 누구냐면 이 콜 옵션의 숏 포지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타가 장렬을 하네. BL U W가 E 옆에 있구나. 그래서 또 잘못 썼네. 아무튼 블루 라인인데 이게 사실은 누구였냐면은 아까는 포워드 컨트랙에서 숏 포지션인 사람의 의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숏 포지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 파란색이 아까 포워드 컨트랙에서 숏 포지션이었는데 그래서 여기가 숏 포지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숏이라고 부르는. 단지 여기서 이 콜 옵션을 숏 포지션을 취한 사람은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살 수 있는 권리고 이쪽은 팔아야 되는 의무인 거예요. 왜냐면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팔아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의 라인이 되고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리고 수식이 또 틀렸죠. 예, 컴마 0이 같이 붙어야 되는 이게 콜옵션의 한쪽은 롱 포지션, 콜옵션의 한쪽은 숏 포지션.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볼게. 왜 하나를 롱이라고 부르고 왜 하나를 숏이라고 부르는가? 내가 아까 롱과 숏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 했냐면 뭔가 고정된 금액을 주는 사람이 롱이라고 했어. 근데 그럼 여기서 이거면 이거 사기로 약속한 거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고 이거는 팔아야 되는 그래서 이 K만큼의 돈을 주고 받기 때문에 롱과 숏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살 수 있는 권리고 여기는 팔아야 하는 의무인 건 맞는데 여기서 이 주고받기로 한 이 K라고 하는 금액을 실제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게 롱이고 숏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 롱과 숏이라고 하냐면은 이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의무를 갖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둘 중에서 한쪽만 택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할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당연히 이 권리만 있는 사람을 택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권리만 있는 걸 택하는 사람은 최소한 손해는 안 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0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파지티브. 그런데 이 숏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베스트가 0이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손해야. 그러므로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의무를 가진 사람인데 이 의무를 가진 사람이 처음부터 이 의무를 갖는 이런 상품을 내가 상대방한테 건네주겠다? 이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권리를 갖는 사람은 이 의무를 갖는 사람한테 이런 계약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의 처음 시점에 이 권리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의무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일정한 금액만큼의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롱 포지션인 사람이 숏 포지션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돈을 준 사람을 가지고 롱 포지션이라고 하고 그 돈을 받고 그러면 나는 그 의무를 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숏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롱 포지션은 돈을 얼마 주고라도 이 포지션이 되면 그러니까 이 롱 포지션인 사람은 사실은 최악의 경우에 0이 아니라 그 자기가 준 금액만큼은 돈을 잃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유리할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나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계약을 내가 상대방한테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얼마인지 모르지만 돈을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 빨간색 부분이 되면 그 돈을 주고 산 롱 포지션 사람은 얼마의 돈을 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이 되면 ST가 K보다 작으면 그 사람은 이 권리가 여기서 끝이니까 난 그냥 권리 포기할래. 그러니까 뭐 포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싼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사는 거죠. 예. 그래서 나 그 권리 포기할래.
라고 하면 처음에 준 그 돈만큼은 잃어버려요. 그래서 전혀 손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준 것만큼은 잃어버린다. 근데 얘는 지금 나타내는 그림이 뭐냐면 그 만기 시점에서의 페이오프만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0으로 지금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롱포지션 사람은 그나마 이해가 되고 그래서 돈을 조금 걸고 내가 맞으면 대박이고 그다음에 뭐 틀리면 그냥 그거 잃어버리고 말지. 그럼 이 숏포지션인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약간의 돈을 받아요. 약간의 돈을 받고 자기가 맞으면 자기가 맞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쪽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옵션의 가격만큼을 벌게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쪽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무한히 많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롱 포지션을 택하는 사람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숏 포지션을 택하는 사람은 되게 불안해. 누가 이런 포지션을 택할까? 그런데 이 포지션을 택해도 결국은 이 포지션을 택하고 난 다음에 이 상품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나면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해지하는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이 상품, 이 콜옵션을 숏텀 포지션에서 해지를 하고 나면 이 숏 포지션을 한 사람도 손해를 보지 않아요. 되게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내가 어디까지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좀 분리시켜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옵션 자체로만 놓고 보면 하나는 이익이고 하나는 반드시 손해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 옵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누가 이거면 이 콜옵션을 팔까? 이 콜옵션을 파는 사람은 일단 일정한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 그리고는 이 콜옵션을 팔고 나서, 그러니까 얘를 그냥 그다음부터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나면 나의 전체의 이 손익에는 손해가 없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옵션 프라이싱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팔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숏포지션을 팔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델타 해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 델타 해지라는 걸 할 수 있으면 옵션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게 이제 콜옵션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써놓은 게 Now this is the confusing part. 자, 아까 우리가 X자로 되어 있던 그래프를 4개로 나누었는데 이제 2개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쪽은 살 수 있는 권리였고 이쪽은 팔아야만 하는 의무. 근데 이제 이쪽 나머지 2개를 보자. 이 파란 선은 원래는 뭐였냐면은 포드의 숏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팔기로 한 사람. 근데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팔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쭉 다 그으면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잘라서 생각하면 얘는 뭐냐면 팔 수 있는 권리예요. 그 물건값이 쌈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정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리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할까? 아까 원래 예식은 K-ST였죠. 근데 K-ST에 또 여전히 오타죠. 이게 카피 앤 페이스트의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오타가 나면 계속 오타가 나죠. 물론 여기 이제 컴마 0 그리고 맥스 이렇게 붙어야 얘가 맞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얘가 왜 롱포지션인가는 잠시 놔두고 풋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팔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그거를 사야만 하는 의무를 갖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아까 얘가 생각해보면 얘가 사기로 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쪽에 있으면 살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게 이쪽에 있으면 사야만 하는 의무가 되는. 그래서 이쪽을 가진 사람을 누구라고 하면은 풋옵션에서 숏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걔의 페이오프의 수식은 요 롱 포지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요. 물론 롱 포지션에 컴마 0이 빠져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고쳤다고 하면 요 풋옵션에서의 숏 포지션도 여기에 컴마 0이 같이 들어간 A의 맥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이게 풋옵션을 숏 포지션한 사람의 페이오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 풋옵션이 팔릴 수 있는 권리 있다 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팔릴 수 있는 권리를 롱 포지션은 뭐냐. 근데 롱 포지션은 뭐냐면은 아까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고정된 금액을 상대방한테 먼저 주는 사람, 그러니까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아무튼 고정된 금액을 주기로 한 사람을 롱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이 있네. 질문 하나만 답을 해보고. ST가 K보다 작은 구간에서 페이오프가 0이 된다고 하는 건 결국 해지와는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ST가 K보다 작은 구간에서 페이오프가 0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다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 ST가 K보다 작아지는 구간, 거기에서는 그냥 그 사람은 나는 안 사. 왜냐면은 지금 이게 숫자로 생각하면 K를 10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그게 이제 쉬운 숫자니까. 근데 물건 가격이 싸졌어. 90원이야. 근데 내가 걔를 100에 사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걔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해지를 하나 안 하나 그 해지라고 하는 건 상관없이 그냥 그 옵션 자체가 그 ST가 K보다 작은 구간에선 페이오프가 그냥 0이에요. 왜냐면은 그래서 지금 콜옵션에서 한 질문이 이게 콜옵션에 대한 질문인 거 알고 있는데 페이오프가 0이 되죠. 콜옵션은. 왜냐면은 살 수 있는 권리여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나한테 유리하면 사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나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그냥 안 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사버리기 때문에 페이오프가 0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페이오프가 0이다. 그러니까 해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잠깐만. 싼 물건을 사야 하는 의무. 싼 물건을 사야 하는 의무여도 물건을 사니까 돈을 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하니까 숏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내가 사실 딱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풋옵션의 경우에 이게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살려면은 나도 이게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팔면은 그다음에 뭐 돈을 뭐 받고 뭐 돈을 주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서 엄청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쪽은 권리고 한쪽은 의무다. 그러면 권리를 갖는 쪽이 의무를 지는 쪽한테 돈을 줘야 된다. 그래야만 그 의무를 지는 사람이 잘못하면 자기가 되게 안 좋아질 거니까.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왜냐면 그 페이오프가 0인 구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의무를 지게 하는 사람한테 권리를 갖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나는 이 권리를 가질게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게 그래서 그때 돈을 주는 사람이 롱 포지션이고 그때 돈을 그 의무를 내가 상대방한테 권리를 주고 내가 의무를 받는 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다라는 사람이 숏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이제 내가 굳이 이렇게 권리와 의무 딱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좋은데 굳이 내가 픽스트된 그 무엇을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는 안 할 거지만 수압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 수압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건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이해했던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면은 사람이 이제
하면서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픽스된 그 무엇을 주는 사람. 그래서 지금 옵션의 경우에는 그 픽스된 그 무엇이 내가 권리를 상대방한테 사는 대가로 돈을 일정 금액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리고 그게 포워드 계약일 때는 내가 그 물건을 사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기로 한 쪽이 롱 포지션이다. 그리고 옵션의 경우에는 권리를 갖는 쪽이 돈을 주고 그 권리를 상대방한테 사는 거니까 그 권리를 사는 쪽은 그러니까 권리를 갖는 사는 쪽은 무조건 다 롱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 선도 지금 여기서는 풋옵션의 롱 포지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선이 없기 때문에 얘가 숏이다. 아까 그러면은 포워드에서 이게 파란 선을 가지고 숏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 이게 권리 부분과 의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리 부분을 갖는 사람이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생각해보면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뭔가 돈을 줘야 내가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꼭 돈을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이 파이낸스 계약에서는 상대방한테 돈을 주고 그 권리를 내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물론 이쪽 여기에 이 페이오프가 0이 되는 부분이 되면 내가 준 돈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냥 한쪽은 그러니까 돈을 준 걸로써 손해보는 거고 한쪽은 돈을 받은 걸로써 이익을 보는 거고 이쪽 이 45도 각도인 이 페이오프 때문에 이익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쪽 페이오프가 0인 부분은 그냥 그 옵션 프리미엄 때문에 손해 이익을 보는 거고 이쪽 지금 이 각도가 있는 이 부분은 이 옵션의 권리와 의무 때문에 지금 의무 손해가 이제 의무 손해가 아니라 이 손익이 생기는 그 부분이어서 아무튼 롱 포지션은 권리를 갖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그 고정된 금액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롱 포지션. 그래서 롱 포지션을 가진 사람은 돈을 주고 뭘 사냐면 그 물건을 특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샀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미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유튜브 비디오를 잘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그거를 잘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내가 다음에 보여줄 애를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네가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지. 물론 오타가 어디 있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롱 포지션, 이건 포워드에 있고, 숏 포지션, 이것도 포워드에서, 롱은 이런 식, 숏은 이런 식, 그 다음에 콜옵션. 한쪽은 롱이고, 한쪽은 숏인데, 누가 콜이었고, 누가, 롱이었고, 누가 숏이었는지, 그리고 콜옵션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각각의 식이, 식 틀렸죠? 컴마 0, 왜 얘가 이 부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풋옵션에 있어서는 누가 롱이고 누가 숏인지 이쪽이 롱이고 이쪽이 숏이죠. 풋옵션에서. 그래서 이 페이지 이게 다예요. 내가 오늘 오늘 첫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페이지가 사실은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는 이 여기 나오는 수식이나 여기에 있는 그래프 이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 얘네들이 편해지면 돼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파란색은 이건 아무 의미 없이 내가 그냥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설명하기 편하려고 이쪽은 뭐 빨간색, 뭐 파란색 이렇게 한 거지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해지가 뭔지를 지금 정확하게 정의를 안 하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냥 뭐 위험을 회피한다 뭐 지금은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돼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할 얘기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해지가 뭔지 정말 100% 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해지라고 하는 거를 잘못 이해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바로 해지하는 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확실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 위험을 회피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콜옵션에서는 ST가 K 볼 때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때는 페이오프가 0이다라는 의미예요. ST 마이너스 K, ST가 K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거래는 언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래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옵션을 사고 파는 거래. 그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나 왜 여기서 거래라고 했는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거래라고 얘기할 때는 그 옵션을 사고 파는 것, 그러니까 권리를 내가 사고 파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보여준 그래프는 만기 시점에서의 그래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만기 시점에는 우리가 무슨 표현을 쓰냐면 여기에 거래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행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얘를 행사한다. 그러니까 행사한다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ST가 K보다 작을 때, 예를 들면 그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싸게 사겠다 이럴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행세한다라고 그래서 지금 ST가 K보다 작을 때는 행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지 않는다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으로는 행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 겁니다. 옵션은 라이트고 오블리게이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오블리게이션을 져야 하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 옵션이 right이고 not the obligation이라고 말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롱 포지션인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롱 포지션인 사람이 그 사람은 right만 있고 오블리게이션은 없는 거죠. 근데 숏 포지션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옵션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It's a right, not the obligation. 예, 근데 숏 포지션인 사람은 그 오블리게이션이 생겨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은 권리고 의무는 아닌데 이게 롱 포지션일 때의 지금 권리고 의무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콜이든 풋이든 둘 다 권리지 의무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둘 다 롱 포지션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숏 포지션일 때는 예, 둘 다 의무죠, 사실은. 그렇죠. 포워드에서의 롱숏, 그 다음에 옵션에서의 롱숏의 정의가 다른 건가. 그러니까 롱과 숏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게 상품에 따라서 이 경우를 롱이라고 하고 이 경우를 숏이라고 한다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누가 롱이냐 누가 숏이냐면 주식을 사는 걸 롱이라고 하고 주식을 파는 걸 숏이라고 해요. 근데 포워드는 그런 식에서 설명하면 포워드는 계약을 하는 당시에는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서로 돈을 주고받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롱이고 하나를 숏이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그 미래에 돈을 주기로 한 사람을 롱이라고 부르고 그 미래의 돈을 받기로 한 사람을 숏이라고 부르자. 그게 포워드에서의 롱과 숏의 정의. 근데 그러면 이제 옵션에 가서는 누가 롱이고 누가 숏이냐. 왜냐면은 옵션은 마지막에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에서 마지막 순간에 실제로 돈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롱과 숏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누가 돈을 주고 권리를 샀는가. 그래서 그 권리를 산 사람을 롱이라고 하고 그 권리를 팔아서 의무를 지게 된 사람을 가지고 숏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지금 포워드, 옵션 얘기했고 그다음에 내가 실물 자산, 스탁을 얘기했는데 이게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스왑이라고 넘어가면 그때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물물 교환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옛날에 있었다고 하지만. 근데 사과하고 바나나를 바꾸는데 그럼 사과를 주는 사람이 롱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과를 주고 바나나를 사는 건지 바나나 쪽에서는 바나나를 주고 사과를 사는 건지 누가 누굴 가지고 산다 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교환한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사실 주식도 생각을 해보면 한쪽에서는 돈을 주는 거고 한쪽에서는 종이 쪽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돈도 종이 쪽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뭔가 고정된 것을 주는 사람을 가지고 롱이라고 얘기하고
뭔가 변화되는 것을 받는 사람을 가지고 다시 돈을 주면 받아야 되니까 롱인 사람은 뭔가 고정된 걸 주고 그다음에 변화할 수 있는 걸 받는 사람을 가지고 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그나마 고정적이죠. 그래서 물론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어쩔 수 없지만 돈은 그냥 오늘의 일은 뭐 1년 후에는 뭐 1.1이다. 이런데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주고 주식을 샀다. 그럼 그때는 10,000원짜리 주식이지만 1년 후에는 얘가 10만 원이 됐을 수도 있고 영원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가치가 엄청나게 변하기 때문에 그 고정된 걸 주는 사람을 가지고 롱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변화하는 거 고정된 걸 받고 변화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주는 사람을 가지고 숏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옵션도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인 게 옵션의 가격 그래서 일정한 돈을 주고 옵션을 사요. 그 권리를. 근데 그 권리의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의 가치가 커진다는 거는 내가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인데 그 물건을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가격이 막 높아지는 거. 그러면은 그 권리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쪽, 그거를 고정되어 있는 걸 주고 그 변화하는 걸 사는 사람, 그걸 그러니까 뭐 사는 게 아니라 고정된 걸 주고 변화하는 걸 받는 사람이 롱이에요, 항상. 여기에 수긍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이 성립하려면 expected payoff가 0인가? 일단 요 expected라고 하는 의미를 이 두 개를 합한 게 0인가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 같은데 옵션 계약은 어, 어떤 옵션 계약, 그러니까, 모든 옵션 계약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 그러니까 옵션도 또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 말고 얘를 막 붙이기 시작하면은 온갖 종류의 옵션이 막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걸 가지고 가장 심플한 옵션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플레인 바닐라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옵션의 경우에는 항상 페이오프가 0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예. 그래서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옵션.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약간 그런 게 내가 지금 하필이면 행사 가격을 K라고 나서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옵션도 있고 그게 굉장히 왼쪽에 있는 옵션도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도 다 페이오프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서로 이렇게 접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고정 금액을 제공하고 변동 금액을 수취하는 쪽이 롱이라고. 그렇지,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내가 지금 롱 포지션은 고정을 주고 변동을 받는 사람을 가지고 롱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 변동이 자산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한쪽은 돈이고 한쪽은 변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한쪽은 고정된 거고 한쪽은 변화하는 것이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게 더 다른 애를 생각하면 롱 포지션은 픽스트를 준 쪽이 롱이고 그다음에 픽스트를 주고 플로팅을 받는 쪽이 롱이에요, 항상. 그 질문을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롱은 구매자고 롱이 구매자인데 포워드에서는 미래의 K라고 자식을 지불하는 거고 옵션에서는 현재 프리미엄이라는 권리의 가격을 지불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해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롱은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는 사람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롱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숏이고